심층 분석하겠습니다. 현대건설과 김건희 대통령실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수상한 안저의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윤건영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한겨레신문이 추가 보도로 현대건설이 아예 다른 공사에서 비용을 줄 테니까 일단 다운 계약서 작성하자라는 불법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어서 왜 네. 현대건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병철 변호사님과 그 숨어 있는 미로를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건설이 평소에 경호처 공사를 쭉 해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네네. 현대건설이 이제 맡아왔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실 청와대 그 건물도 현대가 지은 거죠.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이상한 공사가 계속 현대건설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졌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불법 하도급까지 했다. 이런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드러나는 이유는 일단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제 그 본래 인제 권력형 비리라는 게 그 정권이 몰락하고 그 인제 과거에 뭐 MB라든가 박근혜라든가 구속되고 또 박근혜 파면되고 하면 그 이후에 연이어서 터져 나오죠. 인제 그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특히나 인제 오늘 이 보도에 의하면 현대건설의 그 다운 계약서 제안을 받고 좀 이따 자세한 건 말씀드리겠지만 했던 그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 그런 쪽에서 인제 구체적인 그 진술들이 언론을 통해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대건설에 특별한 공사를 대통령실이 주문했다. 그런데 돈은 적게 주었다. 네. 그리고 일괄 하도받은 회사는 이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공사 안 하겠다. 근데 또 뒤에 그렇습니다. 끌려 들어가서 공사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일부를. 예, 네. 일부를 했고 또 돈도 1억을 받지도 못했다라고 네네. 하는데, 자, 이걸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왜 현대건설은 그러면 돈을 적게 주는데도 공사를 해 주려고 했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이게 김건희 및 인제 윤석열과 현대건설이라는 대재벌 기업 간의 인제 뇌물성 거래다 이렇게 봅니다. 인제 현대가 대신 이 그 공사비를 대납해 주는 그런 형태로 현대는 김건희, 윤석열이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거꾸로 현대는 다른 어떤 큰 권력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이권 사의 대가를 받는다. 보통 인제 그렇게 해서 그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다. 인제 이렇게 인제 범죄가 그림이 그려지고 대표적으로 과거에 이명박 MB가 구속되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그 구속 사유가 삼성그룹이 이명박이 지불해야 되는 미국의 로펌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 100억 정도를 삼성이 대납했다. 이게 뇌물이다 해서 징역 10몇 년을 살았거든요. 그 이명박과 삼성그룹 간의 그때는 로펌 비용 대납 그 구도와 이번 김건희 현대건설 간의 공사비 대납이라는 뇌물 구도, 뇌물죄 구도가 저는 거의 유사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크린 골프장이 필요했다. 그리고 뭐 네. 경호초소 짓는다. 네. 그리고 또 뭐 안가에 무슨 뭐 룸바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네네. 것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네.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 비용을 처리한다면 굳이 낮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그렇죠. 현대건설한테 떠맡겨서 할 이유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하나가 좋은 들고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국가 예산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국회의 어떤 통제를 받게 되고 그런데 이 시설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익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고 누가 봐도 개인의 김건희, 윤석열이의 사적인 공간, 사적인 효용을 위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진다. 이게 본인들이 봐도 이것을 공개하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부끄러우면 안 지으면 되고 스크린골프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하면 되지. 굳이 그 네, 대통령실에 그렇죠. 관제 무엇을 만든다.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만큼 정치 상태가 썩어 빠졌다는 이제 것을 일단 볼 수 있는. 그만큼 그렇습니다. 이 국가 권력을 국민의 돈을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를 그냥 지 개인의 쌈짓돈 생각하고 권력을 그렇게 사유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현대건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네, 돈을 못 받으면 자기들이 손해 보더라도 알아서 지어주면 되는데, 네, 자, 하도업체에다가 야, 다른 공사 너희들 줄 테니까 이거 일단 네, 네. 싸더라도 가라 계약서, 자, 가짜 계약서 가짜 만들어서 계약서. 네, 저 그래서 금액 다운 계약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그 큰 재벌 그렇죠. 대기업이 공사를 그렇죠. 10억도 안 되는 공사를 하면서 업체한테 아예 다운 그렇죠. 계약서를 쓰게 하면서 불법에 가담을 시켜라라고 그렇죠.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이전에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큰 대기업 건설사가 이제 이런 유사한 이제 이런 행동들을 했던 과거의 사건 사례들을 좀 제가 비교를 해보면 첫째, 현대건설은 대한민국 최고일 뿐만 아니라 세계 초인류 건설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가 이 금액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리고 그 공사라는 게 굉장히 작은 이런 굉장히 소규모 건설사가 담당하는 이런 거를 하지를 않아요. 애시당초. 그래서 첫째, 현대건설이 이것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된 것은 여기에 자기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역할을 해주고 다른 진짜 큰 거를 받는다. 이제 이 구도 때문에 나섰다. 뭐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과거에 또 그런 제 의뢰인 사건이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현대건설이 하지도 않고 전부 다 제 하도급을 줬거든요. 이건 하도급법 위반이에요, 또. 하도급법상 하도급을 받은 이제 1차 하도급 회사가 본인들이 역할을 할 거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재하청을 준다. 이건 가능한데 당연히 전체를 100%다 하도급 준다. 그러면 본인들이 왜 해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그냥 떼먹고 그러면 완전히 부실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건설은 이런 걸 자기들이 사실 이런 거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 초대형 건설사는. 그러나 다른 어떤 거를 위해서 일단 나서고, 그리고 작은 데에 전부 100% 제하도를 줬다. 일단은 여기까지. 자,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네, 상식으로는 이제 일괄 하도를 불가피하게 줄 경우에는 네. 최초 발주처의 동의를 받으면 물론, 가능하다는 이제 규정은 있긴 한데 이 네. 공사를 발주처의 동의를 받고 일괄 하도를 줬을 리가 없고 또 없죠. 이 업체도 일괄 하도를 받지 않고 이제 부분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네. 근데 이 회사도 그러면 현대건설로부터 1억 원을 또 받지도 못했습니다. 공사 원가 그렇습니다.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또 현대건설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제 그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우선은 그 모 회사가 한테 이제 현대건설이 제안을 했고, 어, 기아 회사가 가짜 계약서를 써가지고 일단은 이 공사를 맡아달라. 이 회사가 어쨌든 그 공사에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게 제안을 했고, 그랬더니 이 회사가 일부 조금 하다가 그 가짜 계약서를 만들고 그러면 허위 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이건 큰 문제가 생긴다 해서 거절했다는 거죠. 이제 그 회사는 그래서 똑똑하게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가 그러니까 다른 포르테라인이라는 회사한테 맡겼다. 근데 이 회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다시 또 그 모 회사에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모 회사가 일부 공사를 해줬는데 돈도 제대로 못 받았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또 안가 공사를 이 회사에 2억 3천만 원에 의뢰를 네, 했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야 우리 이제 네. 더 이상 공사 못 하겠어라고 해서 이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이제 이런 거 꼬실 때에 당연히 요것은 좀 금액을 적게 받고 우리가 다른 큰 공사를 줄 테니까 거기서 보전받아라. 이제 이렇게 됐을 텐데 아마 이도 저도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구도로 해서 다른 보전 공사를 주고 해서 이게 문제없이 잘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런 권력형 문제라든가 그래서 권력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죽도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질문을 좀 더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가 돈으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공사란 걸 알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현대건설 야 너희들이 좀 공사 좀 해줘야 되겠다. 돈 이거밖에 그렇습니다. 없다. 현대건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현대건설이 A라는 회사에다가 일괄로 줬는데 그 회사는 거절하고 공사가 되지도 그렇습니다. 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질질 끌리다가 어쨌든 끝은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을 누가 이런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이제 최초 제한자는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달자도 범죄자가 다 되고 공범이 자, 되겠죠. 현대건설도 범죄자가 되면 자 이것은 어떤 죄로 묶이게 됩니까? 범죄 혐의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뭐 하도급법 위반 이런 건 굉장히 마이너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뇌물죄예요. 뇌물죄.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와 현대건설이 더 큰 어떤 대가를 노리고 이 공사를 자기들이 헐값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대납해준다. 그러면 그게 이제 뇌물을 바친 거하고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윤석열, 김건희가 권력을 행사해서 현대건설의 어떤 이권 사업, 관급 공사를 준다. 이제 이런 구도가 수사 결과 나오면 이건 뇌물죄가 되는 거죠. 뇌물죄는 심각한 거죠. 네, 좀 이렇게 제가 또 의심하는 정계환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네네. 김건희 윤석열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 국가 예산 안 쓰고 스크린 골프장 안가 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네네. 고급 그 이제 바. 바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니 야 네. 우리가 먼저 해줄 테니까 너희들 예산 얼마 있는 거 그냥 줘.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기분을 맞춰줄게라고 네. 현대건설 또는 경호처에 있는 직원 중에서 아예 두 네. 사람들을 꾸어 삼기 위해서 두 사람을 네. 먼저 제안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좀 소설이 많이 나갑니까? 그런데 현대건설 같이 정말 초일류 기업이 그런 짓 안 합니다. 예, 예. 제가 과거에 저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각종 그 건설 관련된 이런 하도급법 위반이나 이런 거 제가 위원을 오랫동안 해서 이런 유사 사건들을 많이 봐왔는데 초일류 기업들이 권력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뭐 제안하고 이런 거는 안 해요. 그거 자, 안 해도 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뭐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일종의 소설에 저는 지나지 않고 거꾸로라고 거꾸로 봅니다. 오히려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공짜로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권력층에서. 예, 제가 그런 보기에는 윤석열 쪽에서 네, 예. 윤석열 쪽에서 그 뭐 현대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 온 회장들 데리고 다니면서 부산에서 떡볶이도 막 먹게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에 그 프랑스 파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술을 그냥 억지로 막 먹이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게 하고 그런 짓들을 하는 게 윤석열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저는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벌 회장들 불러가지고 자기 앞에서 무릎 꿇리고 뭐 싹싹 빌게 만들고 하는 그게 중수부에서 그런 길이 든 거예요. 그 맛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되자마자 다 재벌 회장들 불렀거든요, 청와대에. 그러면서 무릎 꿇리고 그러면서 또 술 먹이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놀려고 그중에 현대건설에 딱 찍어가지고 이거 해. 밑에 경호처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현재 이제 특검팀 수사가 불가피한데 김건희 특검법에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관련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도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안가의 뭐 룸바다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네, 것에 대한 이제 의혹이 제기되는데 네, 네, 현대건설이 대납했다. 네, 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아니냐. 경호처 네, 네, 비자금이다.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네, 이거 정확하게 밝혀질 수는 있겠습니까? 이 들어갔다는 금액 뭐 9억, 10억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돈의 출처가 대납인지 진짜 네, 네. 비자금인지 아니면 특수활동비인지 이거는 밝힐 수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한겨레 단독으로 기사가 났거든요. 예, 예. 그것도 조금 전에.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이미 다 돈의 흐름을 파악했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에 이렇게 단독으로 기사를 저는 흘렸다 이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예, 예. 예, 기사 내용이. 이거는 자금 흐름을 다 파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김건희 특검이 지금 해야 되는 전 국민이 원하는 게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를 잡아넣기 위해서는 김건희가 돈을 먹었다는 게 나와야지 제일
쉽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김건희 관련된 많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건진법 사건,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뭐 마약 사건도 있고 최혜병 사건 등등 있는데 김건희와 직접적으로 돈이 뭐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여태까지 없어서 제가 언제 김건희로 치고 들어갈 수 있냐, 이 답답했는데 저는 지금 예상컨대 7월 31일까지 8월 1일이 되기 전까지 김건희는 소환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돈 문제가 김건희로 바로 연결되는 게 나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스크린 골프장이나 안가룸바와 관련해서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흔적 또는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네요. 돈이 아, 뇌물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셨고, 그렇죠. 뇌물죄의 성격이 이 공사에 담겨 있다면 그렇죠. 지시자가 김건희라는 것이 뭔가 물증이 정언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이 정도 언론이 단독 기사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면 결국은 그 모 회사, 조그만 회사, 그 다음에 포르트레의 라인, 그 다음에 현대건설의 주요 관계자의 진술을 김건희 특검이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현재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현대건설 쪽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고 경호처 쪽은 특검 수사 대상이며 일부는 소송 진행 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를 좀 뛰어넘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실제 현대건설은 이제 뭘 노리고 김건희에게 이런 이제 뇌물성 공사를 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지금 조금 전에 예. 그거 가기 전에 우리 전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대건설 그리고 경호처는 뭐 지금 밝힐 게 별로 없다. 경호처.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현대건설 요 핵심 관계자 및 경호처에 요 관련된 자들의 진술이 이미 저는 확보가 돼 있다고 봅니다. 요 경호처와 현대건설의 핵심적 진술이 확보되면 바로 김건희로 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경호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각종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증거를 숨길 수도 없다. 우리 그 경호처 박종준 처장 예, 다 예. 불었고, 윤석열이의 제일 행동대장 김성훈도 다 풀고 있잖아요. 다 불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담당하는 경호처 관계자들은 이미 싹 다 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계속 김건희 이야기만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통칭해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이런 뇌물을 받았을 의혹이 제기된다.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현대건설이 실제 이렇게 이제 공짜공사나 대납공사 불법 하도까지 저질렀다면 어떤 걸 노리고 이제 이런 거래를 했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10조 5,300억짜리 공사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최인호 전 의원과 김종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 그 공사 수익계약 따기 위해서 대통령실 공짜공사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 공사의 크기에 비해서는 연결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외에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이병철 변호사님 보시기에 현대건설이 무엇을 노리고 이런 공짜공사를 했겠느냐라는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또 뭐 현대건설도 굉장히 중요한 초인류 기업이니까 제가 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 반드시 대가성이 없이 기업이 이런 거를 대납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특히나 대기업일수록 법적인 어떤 처벌이나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워낙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이 어쨌든 김건희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굉장히 권부의 은밀한 그리고 비밀스러운 그리고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이런 사적 공간에 사적인 어떤 시설들에 대한 그런 건설공사에 개입이 됐고 뭐 자이든 타이든 이것을 또 대납 형식으로 또 허위계산서 발행 형식으로 뭔가 진행이 됐고 이제 이런 불법적인 그리고 범죄적인 어떤 이런 행태가 진행이 됐다면 그것은 반드시
권력자 윤석열 김건희와 현대 수뇌부 간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대가성 이권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고, 그게 가덕돈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중간에 가덕도 아닌 다른 건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부산의 국책 사업 중에서 뭐 그렇습니다. 무엇을 수주했다, 어디도 뭐 수주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사실 국가 발주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오는 국가 발주 사업이 또 뭐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을 테니까요. 자, 거꾸로 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제 그 감사원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권 안에서도 이게 문제 제기가 워낙 많이 돼서 네네. 실사도 하고 또 현장 감사도 하고 감사 보고서가 채택되고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도 감사원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 전체를 은폐했다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맞습니다. 사람들도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사법 처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특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왜냐하면은 이 김건희 특검이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20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기초 자료들을 다 검토를 했을 테고, 그 기초 자료 중에 제일 또 핵심적인 자료가 감사원의 감사 자료니까. 그리고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지난 그 3년 동안 감사원장 및 특히 저 깡패 같은 유병호 사무총장, 그런 자들이, 그 자는 승진해서 또 감사위원으로 올라가 있죠. 그런 자들이 자행한 그런 어떤 불법적인 또는 범죄적인 그런 감사 행태들, 이런 것들은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또 이 관저공사와 관련된 여러 그런 은폐나 이런 거 뭐 특검이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당연히 이 관저공사와 관련한 인지 사건으로 당연히 감사원을 수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감사원이 3년간 은폐해왔던 대표적인 이 권부 내부의 이 사건, 여기에 관련된 감사원장 또 유병호 사무총장 등의 관련 범죄 혐의가 나온다면 이자들 구속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감사원이 감사가 됐지만 당초 이제 당시에는 뭐 경호처 시설당 직원인 사급 경호관 한 사람한테 개인 일탈이다 뭐 이렇게 하고 검찰로 또 네네. 다 넘겼습니다. 검찰 네. 수사하라고. 뭐 검찰 네네네. 수사 넘겼는데도 별것 없이 네네. 그냥 아예 이제 뭉개듯이 이렇게 그렇죠. 이제 사안을 다 축소하고 은폐하고 이제 넘어가 그렇죠. 버렸는데 이걸 지금 이제 특검에서 다시 뒤집어서 이제 수사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참 예, 중요한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이 3대 특검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가담해서 이 부역질한 그 공범들인 고위 공무원들 잡아내야 됩니다. 그 핵심이 지금 방금 요 관련해서는 네. 감사원장, 그리고 사무총장, 이자들, 그 다음에 검찰의 뭐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이자들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됩니다. 뭐 심우정이는 마약이라든가 등등 굉장히 혐의 사실들도 많고 앞으로 또 그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 요 관저 이 문제도 검찰이 덮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 반드시 감사원 및 검찰의 주요 관계자를 구속시키는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제 결국에는 그 아까 모 회사라고 하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자기가 돈도 못 받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조세포탈범으로 지금 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검찰에서 돈 못 받은 업체에 야 너거 보니까 별건으로 그러니까요. 보니까 세금 제대로 안 냈대 너희들 네네. 처벌받아 이게 이제 네네. 자기들이 짜고 치는 고수도업으로 현대건설하고 다 해놓고 그렇죠. 경호처 직원 돈 자 뒷돈 먹었다 너 죽어 그 다음에 그 모 업체 수의계약 하려고 했던 그래서 돈 못 받아서 이의 제기했던 이 회사에 대해서 너 조세포탈범이네 처벌받아 이 그렇죠. 둘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빠져버렸으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이게 검찰이 하는 증거 조작, 그리고 범죄적인 기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검찰이란 자들이 하는 짓이 이런 식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소권을 범죄로 행사해가지고 정권에 아부하고, 이런 자들을 다 잡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들. 그래야 검찰 개혁이 완수가 되고 과거 70년의 검찰의 흑역사가 청산이 되는 거지, 검찰청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검찰이 1년에 평균 25만 건을 기소합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20%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검찰의 그런 공소권 남용 및 조작 그 기소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게 지금 이 사건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니 이번 차제의 특검이 검찰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의 수뇌부를 반드시 잡아넣는 성과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제 모업체라고 했던 이곳의 이제 자료, 진술, 증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도움이 된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네네네네. 업체의 그 이제 항변 내용을 조금 소개하자면 네네네. 자 이제 3년 동안 지금 공사비만 못 받았던 것이 지금 6억 원이 넘고요. 그때마다 맞죠. 경호처에서는 나라에서 이런 걸로 사기치지 않는다. 걱정 말고 공사를 해라. 고 네네. 하면서 계약서를 계속 안 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약이 네네네. 없더라도 공사 줄 줄 알았고 또 정부가 광급 공사비를 설마 떼먹을 것이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현대건설이 하고 있던 공사였습니다. 그렇다 네네네. 보니까 경호처 나서고 현대건설 앞장세우고 결국 업체는 이제 수억 원의 피해를 입고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네네네네. 이분이 이제 네네네. 지금 아예 공익 제보 결심하고 움직인다라는 그러니까요. 걸 충분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일종의 서모킹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건이 어쨌든 김건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는 돈 거래와 관련된 뇌물죄 이런 게 제일 구속이 쉽거든요. 그리고 형량도 세고 뇌물죄로 걸리면 1,000만 원에 징역 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 원이면 징역 10년이에요. 그래서 뇌물죄는 또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거의 뭐 100% 나오거든요. 이 사건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김건희 특검이 언제 김건희를 잡아놓을 수 있을까? 여러 지금 허들들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오늘 요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고 제가 7월 31일 전에 김건희를 소환하고 잡아넣을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자신감이 듭니다. 자,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일 수도 있고 매우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 대한 특혜 공사, 불법 공사와 가덕도 신공항 10조 5,300억짜리 공사의 수의 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요구를 하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건 아니면 대통령실의 관련 공사와 가덕도 신공항 수의 계약이 연결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네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계속해서 사건 터질 때마다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화이팅 하십시오. 김건희 특검 화이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병철 네,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 아이고 대표님 요즘에 누가 이렇게 선크림을 하얗게 덕지덕지 바릅니까? 나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죠. 번거롭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일동 올인원 선세럼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미백주름까지 요즘 계속 제가 쓰고 있는데 인기 만점입니다. 문제는 가격이죠. 스픽스 애청자에게만 드리는 단독 혜택입니다. 올인원 일동 선세럼 하나 구매하면 하나 더 총 2개죠. 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2,900원입니다. 우와, 한 개 이거 최저 가격이 16,500원이더라.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우와, 1000세트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우와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첫 방송 이후 37개월 만에 15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애청자 한 분 한 분의 응원과 격려 지금 스픽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실을 전하며 가장 빠르게 분석한다.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
그런 자세로 달려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